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큼 마티스의 그림을 자세히 본 사람은 없고 마티스만큼 내 그림을 자세히 본 사람 역시 없다. 마티스가 죽고 나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진짜 예술가가 사라졌다. 김보혜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8편입니다. 오늘은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앙리 마티스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불리는 별명이 바로 색채의 마술사라는 별명입니다. 프랑스는 예술의 고장으로 유명한 도시로 화가와 다양한 음악가들을 배출해냈죠. 그 중에도 프랑스의 3대 화가라고 불리는 화가가 바로 앙리 마티스입니다. 앙리 마티스는요, 프랑스 출생이고 1869년부터 1954년까지 생존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고요. 그는 사실 그림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공부를 잘해서 법대에 진학을 하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배가 아파서 가봤더니 맹장염이었습니다. 지금은 맹장염 수술이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하지만 이 당시의 의료기술로서는 맹장염 또한 2달 정도 병원에서 지냈어야 됐다라고 해요. 그 병원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지루했을 수 있기 때문에 마티스의 어머니께서는 붓과 물감을 마티스에게 취미 삼아서 한번 그려보라고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때부터 마티스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그의 첫 작품이 지금 보고 계시는 책과 촛불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버지는 물론 반대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림은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래? 라고 했지만 마티스는 26살에 미대에 다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마티스가 느꼈던 감정은 물감이 가득 들어있는 박스를 손에 들자마자 이건 나의 운명이다 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림에 확 꽂혔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초기에 그렸던 작품입니다. 차양 밑에 화실이라는 작품인데요. 작업실을 이제 화폭에 담고 있는데 작업실의 배경은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밖에 창문을 보면 굉장히 밝아 보이죠? 이거는 마티스의 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나에게는 저렇게 창창한 미래가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이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티스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마을의 멍청이 같으니라고. 멀쩡하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도 잘 보고 있는데 왜 하필 그림을 그리냐 라면서 그를 조롱했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그런 비난 섞인 말에도 마티스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마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둔한 짐승처럼 작업을 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11시간 동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직하게 작업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재도 저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난 천재도 아닌데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한 커뮤니티에 글이 떠올랐는데요. 어떤 전교 1등이 쓴 글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늦게 가는 아이가 없다. 독서실에서 내가 제일 늦게 나간다. 라는 글이었죠. 어찌 보면 천재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천재가 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마티스는 늦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 더 열심히 그림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색채의 마술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에서 본 그림과 같이 마티스의 작품에는 처음부터 색깔이 다양하게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폴 시냐크라는 화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건 폴 시냐크의 우물가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신인상주의인 폴 시냐크가 그린 작품으로 가까이서 보면 이게 다 점입니다. 점묘법을 쓰고 있고요. 또 굉장히 밝은 색채를 쓰고 있죠.
여기서 앙리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을 작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앙리 마티스의 호사, 평온, 관능이라는 작품입니다. 색채가 굉장히 밝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이것도 점으로 지금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는 그림인데요. 목욕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앞에 영향을 주었던 폴 샤나크라는 화가가 이 작품을 아주 극찬을 하면서 삽니다. 이 작품을 두고 순수한 무지개색으로 그린 작품이다, 굉장한 작품이야 하고 그의 작품을 굉장히 좋게 평가해 줍니다. 그리고 마티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모자 쓴 여인입니다. 이 작품 속 여인은 본인의 아내를 그린 것인데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얼룩덜룩하죠. 아내는 분명히 남편이 멋진 그림을 그려줄 거라고 해서 예쁘게 꾸미고 딱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 그린 작품을 보니 본인의 얼굴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예요. 아내가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티스가 아내의 얼굴을 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걸까요? 마티스는요, 색을 감정이 담긴 색으로 썼기 때문에 색깔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보이는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서 보는 색, 그런 색깔이 중요했기 때문에 얼굴을 저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아내가 화내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슬퍼하는 모습을 모두 담고 있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한 전시회에 출품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본 평론가는 충격을 먹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이거는 야수의 얼굴이다. 조롱 섞인 말이었는데요. 이 말로 인해서 그의 작품은 인상파라고 훗날에 불리게 됩니다. 이제 인상파가 출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연도에 그린 작품인데요.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졌죠. 앞에는 붓터치가 좀 강하고 강렬한 인상의 작품이었다라면은 이 작품은 평온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평온한 작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쁨을 나타낸 작품인데요. 왜 이렇게 마티스가 그렸나 살펴보면은 마티스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꿈꾸는 미순이라는 것은 정신 노동자들이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머리를 놓을 수 있는 안락의자 같은 작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일상 때문에 많이 지쳤을 텐데 본인의 작품을 보고 조금 쉬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작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이 작품 교과서에서 한 번쯤 보셨을 수 있는데요. 마티스의 붉은 방이라는 작품입니다. 마티스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하죠. 이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원근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저 창문 같이 생긴 것이 창문인지 액자인지 공간도 잘 안 가고요. 사람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그럼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세르게이 슈츠킨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세르게이 슈츠킨은 아주 유명한 컬렉터였습니다. 러시아의 상인이자 귀족으로서 피카소나 마티스의 초기 작품들을 많이 구매한 컬렉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마티스의 작품을 두고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을 하고 또 높은 가격에 저 붉은 방이라는 작품을 사주면서 그때부터 마티스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집에 걸 작품을 하나 의뢰하게 되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아주 유명한 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큽니다. 4m라는 폭으로 굉장히 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파랑색, 사람들의 몸을 나타내는 살색, 동산을 나타내는 초록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만으로도 멋진 작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이 꼭 우리나라의 강강술래 하는 모습과 유사하죠.
마티스는 이 커다란 작품을 그리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에 다 그렸다 합니다. 마티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했던 말이 나는 춤을 아주 좋아한다. 춤은 정말로 특별하다. 춤은 삶이요 리듬이다. 춤은 나를 편안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그리면서 춤을 추면서 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마티스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피카소의 라이벌이었기 때문인데요. 나이는 마티스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후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티스가 색을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라면은 피카소는 사물의 형태를 해방시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피카소의 작품인데 피카소의 작품을 보면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코는 측면을 보고 있고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태를 해방시킨 것이 피카소의 작품이라면 마티스는 이제 색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보이는 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담은 색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들은 서로의 경쟁자로 여기긴 했지만 서로의 작품을 존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로의 작업실을 오가면서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였는데요.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큼 마티스의 그림을 자세히 본 사람은 없고 마티스만큼 내 그림을 자세히 본 사람 역시 없다. 피카소와 마티스는 작업 스타일도 좀 달랐는데요. 마티스는 낮에 주로 작업을 했고요. 옷을 주로 정장을 깔끔하게 입고 작업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피카소는 밤에 작업을 하고 편한 복장으로 작업을 하는 것을 즐겼다라고 해요. 여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다른 게 마티스는 평생 자신의 아내만 사랑해 왔던 반면에 피카소는 여러 여성을 만났던 이력이 있죠. 마티스가 죽고 나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진짜 예술가가 사라졌다 라고 하면서 마티스를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죠.